충북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이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한 장거리 출퇴근을 계속하면서 혁신도시 활성화가 늦어지는 것은 물론 운영비 20억 원도 혈세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앞선 교육 시스템을 알아보는 기획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자기주도적인 직업교육과 학업을 병행해 대안적 학교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미국 보스턴의 매트스쿨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 뉴스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는 지방정부의 재정을 더더욱 쪼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른바 고향세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관련 법안까지 발의됐지만 부작용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최근 전국 군단위 자치단체장이 고향사랑 기부금법, 일명 고향세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 공제 혜택을 줘서 도시와 농촌 간 재정 격차를 줄이고 지방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려운 그런 지방 재정을 확충을 해서 복지라든지 정주 여건 이런 것을 개선을 함으로써 또 귀농이라든지 기촌을 또 유도할 수 있고. 일본에서도 운영 중인 고향세는 인건비조차 충당 못하는 충북 군단위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 역시 지방 소멸이라는 경고 속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습니다. 지방재정 전체 규모의 한 4%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이 엄청난 격차를 어떻게든 메워봐야 합니다. 현재 관련 법안 10여 개가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재정 격차 해소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앞서 고향세를 도입한 일본에서조차 평가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부금에 따른 또 다른 격차에 대한 문제와 유치 과열 우려, 기부를 빙자한 범죄 등의 부작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도입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이슈는 재정력 격차였어요. 근데 실제로 제도를 도입할 땐 그 목표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 속에 고향세 도입이 재정 분권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충북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직원들은 아직도 적지 않은 이들이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한 장거리 출퇴근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권조차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예산이 20억 넘게 쓰이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장 K 함영구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 충북 혁신도시 한 공공기관의 후문. 줄이어 멈춰선 셔틀버스에서 수많은 직원들이 내립니다. 차량은 어디서 타고 오신 거예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서울에 출퇴근하시는 거예요? 출퇴근하시고. 혁신도시에서 운행되는 출퇴근 셔틀버스는 하루 36대.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을 오가는 노선입니다. 혹시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차량은? 많이들 타시나요? 10개 공공기관의 직원 690여 명. 일부 공공기관은 직원 30%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계신가요? 셔틀 타고 다니시는? 어느 정도 돼요? 한 10명 중 몇 분 정도? 버스 요금은 10개 공공기관이 매년 예산으로 충당하는데 취재 결과 그 비용만 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시에 혁신도시로 이주해 정착하는 직원은 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타 지역 출퇴근 비율은 충북이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41%로 가장 높았고 가족 동반 이주율은 38%로 가장 낮았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정주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원정 출퇴근이 불가피하다고 하소연합니다. 혁신도시 직원들이 봤을 경우에는 진짜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정주 여건은 하나도 안 되는 진짜 심각한데. 저녁이면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불이 꺼지는 혁신도시. 대책 없는 현실에 혈세 낭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 충청북도가 신청한 스마트 안전 제어 규제 자유특구 지정이 다음 달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충북도 등 8곳의 특구 신청 대상 지역에 대한 심사를 거쳐 다음 달 특구 선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충북도는 충북혁신도시와 오창과학산업단지가 규제 자유특구 지정이 확정되면 사물,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의 관련 기업을 유치해 신규 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충북에서는 지역 인재 육성 방안으로 명문고 설립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이와 관련해 KBS 충북뉴스는 오늘부터 4차례에 걸쳐 미국 인재 육성 현장의 성공적인 사례를 짚어봅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자기 주도적인 직업 교육과 학업을 병행해 대안적 학교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미국 보스턴의 매트 스쿨을 소개합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미국 보스턴의 프라빈스. 이곳 매트스쿨의 11학년인 세르지오는 일주일에 이틀은 학교 대신 마을 근처에 있는 이 대형 자동차 정비센터를 찾습니다. 직업 현장에서 기술을 배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학업의 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I didn't really know what I wanted to do as a career in the future, and the Met was like a good opportunity to figure out what I want to do. 1996년 건립된 공립형 대안학교인 매트스쿨은 이처럼 학생 본인이 찾은 관심 분야를 현장에서 익힐 수 있는 인턴십을 학습과 병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결정에서 수행, 평가까지 학생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멘토 그리고 담임, 학부모까지 함께합니다. It was rewarding to see how much he had learned. It was even more rewarding seeing how my staff took him on and really, showed him what was going on and took it seriously. 특히 교사 한 명이 10명의 학생을 맡아 4년간 1:1 맞춤 교육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밀착 관리가 가능합니다. The relationship that I get to build with the student, where the student isn't just one student that I see for 60 minutes throughout the entire day, but a student that I spend the entire day with who has my phone number if they need to call me for whatever reason. But just the relationship that I get, he's a student, he's a human being, he has things going on outside of school. 이 때문에 매트스쿨은 대형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작은 학교 6개를 유지해 교사와 학생 비율을 1:6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매트스쿨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미국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학교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미국 프라비던스에서 KBS 뉴스 김영중입니다. 교육부가 오는 10일부터 열흘간 충청북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에서 2016년 1월부터 올해까지 조직과 정원 관리, 인사, 복무 관리 등 도교육청의 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합니다. 올 들어 충북 지역에서 유행하던 A형 간염의 확산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군 법정 전염병인데도 불구하고 감염 경로를 찾기 힘들어 시민들의 불안한 마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구병회 기자입니다. 올해 충북에서 발생한 A형 간염 환자가 35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33명보다 10배 이상 많은 것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환자도 22명으로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입니다. 특히 충북과 대전, 세종, 충남 등 충청권을 중심으로 A형 간염 환자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뚜렷한 확산 원인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잠복기가 28일로 매우 길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정확히 어디서 이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을 먹었는지도 찾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A형 간염은 처음에는 열과 두통 등 감기처럼 앓고 지나갈 수 있지만 심해지면 급성 신부전 같은 합병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A형 간염은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또는 음식을 통해 전파되므로 물 끓여 마시기, 음식 익혀 먹기, 올바른 손 씻기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더운 날씨 속에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술잔을 돌리거나 음식을 함께 먹는 경우도 늘어나면서 집단 발병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병입니다.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는 오늘 충주공고, 증평공고와 산학 맞춤반 교육훈련 위탁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건설협회는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측량과 캐드, 도면 작성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해 졸업 후 취업을 돕기로 했습니다. 교육훈련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지난달 청주에서 난 아파트 화재로 중상을 입은 모자가 병원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화상 등을 입은 아들 29살 A씨가 오늘 새벽 치료 중 숨졌고 앞서 지난달 29일 어머니 58살 B씨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전 7시쯤 청주시 탑동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전기장판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나 안에 있던 모자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청주의 한 고등학교 과학실에서 씨앗병에 든 수은이 넘쳐 흐르는 것을 교사가 발견해 소방당국에 신고했습니다. 119, 특수구급대 등 현장에 출동한 소방 인력 20여 명은 누출된 수은 10ml를 수거해 밀폐 처리했으며 수은 누출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당국은 누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노래방 종업원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28살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21일 새벽 청주시 오창읍의 한 노래방에서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종업원 28살 B씨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노래방 CCTV 기계를 떼어내 갖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제천에서 이른바 누드 펜션을 운영해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나체주의 동호회장 52살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검찰 측은 김 씨가 영업 신고 없이 펜션을 운영하고 음란 행위를 하게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동호회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워 숙박업소 관련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전국 일자리 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오늘 대통령상인 종합대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